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우리 막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예, 제가 어제 잠을 한숨 못 자가지고 좀 퀭해가지고 네. 어버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얼굴이 지금 더 좋으신데요? 예? 피곤할수록 얼굴이 더 좋아지는 스타일? 저는 이게 좀 슬퍼요. 왜요? 술을 많이 마실수록 네. 하얘지고 하얘져서. 잠을 못 잘수록 이렇게 이게 뭔가 나는 약간 힘든데. 업되는. 어제 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굉장히 아, 열을 하고 오신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제 좀 뭐가 일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이번 주 하면서 어제 이제 미국 정무 참사관 미국 대사관에서 와서 네. 같이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중국 대사관에 가서 또 중국 참사관들이랑 또 얘기 나누고 또 내일 모레 일본 정무 공사를 또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얘기 이렇게 일정이 나누고. 몰려 있어요? 그러게 이 다 외교 갑자기 일정이? 몰리네요. 그리고 네.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 동포들 중에 네. 각 나라에서 정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국내에 모시고 네. 서로 이렇게 좋은 얘기도.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어제 또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행사였네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정치를 하는 여러분들 호주 또 뉴질랜드, 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 중에 그 나라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시의원을 하고 이런 분들이 모이셨어요. 네. 민간 외교의 장인 거지요.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든 친정이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분이라서 네. 그래서 근데 다들 좀 바쁘셔서 국회의원은 저만 좀 참석을 해서 인사를 드리고 네. 또 제가 따뜻하게 맞아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한 분 한 분 손잡고 네. 비록 해외에 있지만 네. 한국을 많이 아껴주시라. 네. 한국이 이제 또 다른 더 발전된 세계 평화의 조율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 많이 도와주시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세계 정세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정세가 제가 급변하고 있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정세에서 대한민국이 선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네. 혼자 할 수 없거든요. 네. 이 주요 국가들의 힘을 받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나라에서 우리 동포들이 가서 정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의 힘을 모아간다면 훨씬 더 잘 기능할 수 있죠. 특히 제가 어제 워싱턴주에서 정치를 하고 계신 우리 한인 동포분께 네. 미국의 존슨법 좀 바꿔달라. 존슨법 그게 뭐죠?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 지어야 한다라는 네. 법이 있는데 미국이 군함 지을 능력이 이제 없어요. 없죠. 조선소도 없고요. 그러면 미국이 군함을 못 지어요. 미국의 힘은 해군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엉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조선 대국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의 저가 수주 경쟁이 밀려서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군함 발주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 빼면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지을 수 있게 미국의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게 네. 미국 법을 바꿔야 되지 않냐. 그게 미국을 위한 거다. 네. 좀 움직여봐라 워싱턴에서 네. 하니까 네, 네. 몰랐다고 열심히 움직이겠다고 네. 모국을 위한 일인데 하고 네. 마음을 같이 모으고 그렇게 좀 좋은 행사였습니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지난 25일 날 워싱턴에서 있었던 네네. 이제 그 회담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첫 마디가 항상 조선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한미 관세 협상할 때도 마스가로 굉장히 그쪽에 어필을 했고 그 이후 한미 정상 회담에서도 또 조선업 얘기 나왔고. 근데 물론 이제 이 군함과 상업용 이 배가 좀 다른 거긴 하지만 네. 굉장히 미국에서는 우리 기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네. 대해서 계속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네. 어제 네. 미국 정무 참사관님을 만나 뵙고 네. 집중적으로 전달했던 것이 네. 첫 번째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중요성. 미국의 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군에서 나와요. 해군에서. 근데 더 이상 미국은 군함을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참 한국이 넌센스예요. 없으면 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달라. 네. 그래서 근데 상호 호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미국에서 이지스함을 지으려면 그 방산 장비가 보통 한 1조 정도 들어가고요. 선박 건조비가 한 2조 정도 들어가서 3조 정도 한국 원화로 3조 정도 돈이 들어가요. 네, 네. 한국에서 지으면요. 방산 장비 1조 들어가고 건조비용 1조면 2조면 끝납니다. 3분의 2네요? 실질적으로는 건조비만 치면 절반이죠. 오. 근데 방산 장비는 어차피 다 미국에서 와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네네. 지금 건조비는 절반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억지로 지으면 지을 공간도 없을 뿐더러 속도도 안 되고 지어도 많이 못 짓는 거죠. 네. 근데 한국에서 지으면 빠른 속도로 같은 돈으로 2배를 짓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미국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배 짓는 게 미국 방산업을 살리는 길이다. 네. 억지로 미국에서 조선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에서 지어라. 대신 그 배에 이지삼에 들어가는 장비는 다 미국에서 오지 않느냐. 네, 네. 미국 방산업체가 사는 길도 그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 할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배를 짓도록 만들어주면 서로 같이 사는 거다. 네. 이거를 위해서는 미국 법도 좀 개정을 해야 되고 그 존슨법.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점 하나. 또 하나는 네. 이번에 방위비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우리나라에 미국 입장 그건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 세계 평화를 지켜주고 너희 안보를 지켜주고 너희는 안전하게 네. 편하게 돈만 벌지 않았느냐. 이제 값 치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미국에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 뭐냐,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르다. 유럽, 일본은 솔직하게 안보 신경 안 쓰고 미국이 지켜주니까 돈만 번 거 맞다. 무임승차한 게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나라다. 각별한 희생을 치른 나라. 뭐 우리나라 남성들 다 군대 필수적으로 갔다 왔잖아요. 네. 또 뭐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탱크 다 합친 것보다 우리가 탱크 더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 돈을 또 쏟아 부었으며 안보 리스크를 안고 최전방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네. 우리가 자유 진영을 지켜준 것에 대해 그동안 감사하면서 각별하게 예우를 해야 되는 나라다. 네. 이 두 가지를 네. 미국에서 꼭 좀 네.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네. 뭐 의견선들도 드리고 굉장히 또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사실 그분들이 하나하나 네네. 그 외교적으로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교관들만 보이지만 그분들이 정말 민간에서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무 참사관님 같은 경우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를 다 수집해서 미국 본토로 보내는 그럼요. 분들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접촉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중국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걸 또 이해해 달라. 너무나 큰 나라가 너무나 바로 옆에 있다. 이걸 우리가 그러면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네.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게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점. 이제 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엄청나다. 네. 그리고 이 지정학적 변화에서 세계 평화의 열쇠가 한반도 대한민국의 역할에 달려 있다. 네. 이 부분은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어제는 이제 최근에 그리고 내일까지 외교적인 일정이 쭉 있으신 것 같고요. 네네. 조금 뒤에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전승절 퍼레이드가 열리죠. 네, 아주 의미가 크죠. 어떻게 보세요? 외통위원이니까 또 북한에 워낙 관심 많으시잖아요. 지금 66년 만에 처음으로 북중러 정상회의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한 샷에. 네. 이거 그러니까 북중러 입장에서도 빅 이벤트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빅 이벤트인데 네. 지금 일본이 제일 예민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일본한테 이겼다는 걸 자랑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솔직하게는. 근데 네. 일본은 자꾸 여기 의미 부여를 해요. 뭐냐, 북중러 강력한 연맹을 보인 거다. 따라서 한미일이 동맹을 강력하게 결성해야 한다고 일본이 자꾸 의미 부여를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의미 부여가 되면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네. 뭐냐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친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복잡합니다. 얘들 간에도. 네. 기본적으로 보세요. 북한은 이번에 꼭 가야 되는 자리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한테 많이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에 꼭 붙어서 같이 참전을 했죠. 네. 그러면서 그런 말들까지 있었다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북한 사정을 파악이 안 된다 할 정도로 두 나라 사이에 중국과 북한이 서먹서먹했던 겁니다. 그동안. 사실 북한 측에서 많이 막아놓은 측면이 있죠. 막아버렸죠. 근데 북한이 그걸 잘 아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북한이 중국의 꼬붕처럼 돼버리면, 그래서 중국의 전초기지가 돼버리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네. 미중 패권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도 그걸 알다 보니까 중국의 꼬붕을 하기 싫은 거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죠. 네. 그래서 러시아 손을 꼭 잡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러시아 파병까지 해버리니까 중국은 매우 불쾌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김정은도 트럼프를 만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를 통해서 충분한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지는 못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면 중국이 정말 가만히 안 있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을 달릴 필요가 있어요. 또 동시에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북중러의
또 이런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면 트럼프에 대한 협상력이 올라가겠죠. 과시할 필요가 있죠. 네. 북한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에 크게 보면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네. 첫째는 그래서 중국 달래고 두 번째는 트럼프에 대한 협상력 올리고 세 번째는 김주에 저는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같이 갔어요. 예, 네, 네. 대외적으로 무대에 이제 공식적으로 인사를 시키는 자리인 거죠. 아, 같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정보통을 통해서 네. 같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이 움직인 건데, 네. 근데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묘해요. 또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 사이가 안 좋잖아요. 원래 안 좋죠. 원래 안 좋아요. 셋 다 지금 친한 척하고 있는 지금 거잖아요. 26개국 정상이 왔는데 인도도 안 왔어. 인도는 그 SCO하고 싹 빠졌죠. 모디 총리는. 빠졌죠. 네. 그래서 지금 인도가 지금 트럼프랑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반미연 동맹 같으면 인도가 가야죠. 왜냐하면 인도가 제일 앞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인도는 안 갔어요. 중국과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사실 뭐 북중러 동맹 이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그래요. 북한은 군사 훈련을 할 때 자꾸 중국이랑 같이 하려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 안 받아요. 또 중국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북중러 동맹해 버리면 한미일 동맹하면서 반대파가 생길 거 중국을 또 걱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한반도에서 대립적인 국면이 생기는 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네.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그 대립이 한반도에서 첨예화되면 한반도에서는 대리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그건 절대 좋지 않아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시그널을, 제가 지금 저도 힘 닿는 대로 네. 자꾸 이 주요국 외교관들과 만나서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 게, 우리나라는 뭐 강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네. 중국과도 좋은 관계, 네.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특수성을 이해해달라. 네. 그게 당신들에게도 좋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 긴장도를 자꾸 떨어뜨려 가야 됩니다.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균형 외교론 설파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처럼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정말 없다. 그래서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러시아, 일본, 중국 물리적으로 정말 있죠. 미국도 어쨌든 동맹이니까 이 4개국을 잘 조율해야 된다. 그리고 또 도랑에 있는 소 얘기하셨잖아요. 중국 풀도 뜯어 먹어야 되고 일본 풀도 뜯어 먹어야 된다. 우린 그래야 요즘 돼요. DJ 말이 다시 한번 자주 생각납니다. 네, 진짜 네. 통찰력이 있는, 정말요. 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찰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우리 열심히. 한반도가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그래서 정말 물류 중심지, 문화 중심지, 평화 중심지. 네, 네. 저는 유엔 본부도 우리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국내로 들어와 볼까요? 네네네네. 너무 외국으로 멀리 나간 것 같아서. 지금 오늘 또 뭐 전승절 행사가 있다 보니까 오늘 뭐가 많아요. 그리고 네, 뭐가 근데 엄청 많아요. 저는 진짜 이 사진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상우 의원님께서 누구래요? 너무 잘생겼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복을 입고 곱게 차려입고 어머나. 네, 밝게 웃는 저 사진이네요. 아니, 어디서 빌리셨어요, 저거? 예? 좀 빌리는 값이 좀 싼 데를 싼 데 찾았습니다. 찾으셨어요? 근데 너무 무슨 도령처럼 나와버렸네. 아니요, 좋습니다. 표정도 좋고 네. 재미있는데, 아니 저는 이제 워낙 국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야간의 대치도 워낙 심하고 또 내란 이후에는 뭔가 그 서로 강을 건넌 듯한 모습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이 네네. 한복은 입자. 이건 어차피 대외적으로 우리 많이 알리는 거니까 좋은 취지로 제안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굳이 뭐 이른바 상복을 입고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상복을 않았어요? 입고 와서 네. 또 우리 민주당의 눈치 빠른 의원님들은 그래서 캐대현 저승사자 복장으로 왔죠. 잡으러 왔다 이러면서 왔는데 네,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번에 드레스 코드 경쟁? 우선은 이제 국민들께서 좀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요. 이게 문화 외교입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국회에 오면 지금 캐대헌 이후에 한복에 대한 관심,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세계적으로 많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면 외신으로 다 나갈 겁니다. 그럼요.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한 번 한복,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당연하겠지만은 한국 문화 수출, 한국 상품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왜 꼭 정장을 입고 국회에 가야 하나요? 한복 입고 국회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정장을 입으면 격식에 맞고 한복을 입으면 격식에 안 맞다라는 것은 그건 되게 아니죠. 식민주의적 또 이상한 생각이에요. 네, 네. 한복이 왜? 네. 한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옷이고 가장 격식 있는 옷인데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의원들 간에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국민들께서 내란 이후에 너무 많이 힘드시고 또 계속해서 뭐 특검이나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민들께 조금 밝음을 드리자, 좀 기분 위로를, 좋은 음. 우리가 웃음을 드리는 연예인이 되자 네. 이런 목적 때문에 시도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 그걸 가지고 또 무슨 상복을 입고 네. 굳이 참 그래서 뭐 한복을 굳이 맞장구 치면서 입어주지 않더라도 네. 그냥 평상복 입고 나올 줄 알았는데 굳이 저런 복장까지 한 건 굉장히 좀 한마디로 속이 좁다. 너무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답답했습니다. 보는 시민.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이 딱 이제 장동혁 신임 당대표의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네. 사사건건 무조건 노.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과 네. 국민의 원내에 네.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민주당과 전쟁 중이다. 네. 갈등 유발. 이제 그 외부적으로 전쟁 상황을 유발해서 본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니까 네. 민주당과 전쟁 중이니까 자유로운 발언하지 마. 전시 상황이야. 네. 국민의힘 내부 계엄이야 지금은. 네. 그러니까 반대파 다 척결. 무조건 충성. 그래서 당권 독점 장악. 당권을 완전히 휘어잡기 위한 그 목적밖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아마 사사건건 이렇게 말 것 같은데 뭐 이 기회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야당의 역할이 뭔가요? 야당의 역할 결국에는 여당을 견제해야죠. 그러면 여당을 견제한다는 것은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발견하고 여당이 내는 정책의 단점과 부작용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 마음을 얻어서 대안정당으로 기능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네. 그런데 정책 연구 아무것도 안 하고 정책 소리만 발굴을 지르고. 안 하고 무조건 전쟁 상황이다 대동단결만 하고 있으면 네.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요? 네. 그 정당으로서. 목적이 또 당권 네. 장악에만 있어버리면 시종일관 당권 싸움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국회 얘기한 김에 한 발 더 들어가 보죠. 나경원 의원, 우리 초선 의원으로서 네. 초선 의원 맞으시죠? 예, 초선입니다. 어제 정말 모욕적인 하루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듣는 제가 그냥 일반 시민이, 일반 국민이 기분 나쁠 정도면 앞에 듣는 초선 의원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경원 의원의 정신 분석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별로 기분 나쁘진 않았고요. 그렇습니까? 기분 나쁜 것도 뭔가 상대가 상대 말이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할 때 기분이 나쁜데 하긴 그런 것 이제는 때문에. 그냥 그런가 말하는구나. 그 이상으로 안 느껴져. 그냥 말하는구나. 네. 내용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분 나쁜 것도 뭐 기분 나쁠 만한 굳이. 뭐 그럴 것도 없는데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은 헌법 수호를 의무로 해서 국가 이익과 양심에 따라서 말 그대로 국가 나란 일을 보는 개별 독립 헌법 기관입니다. 네. 초선 재선이 뭐가 중요한가요? 초선 재선 3선은요. 국회의원들 간에 서로를 존중해 주는 예의이고 네. 본질은 개별 헌법 기관으로서 한 명 한 명이 헌법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게 민주주의의 대의민주주의의 지금 본령이에요. 근데 나경원 의원 도대체 헌법이 위험한 비상계엄의 날 뭘 했나요? 도망가기 바빴죠. 또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할 때 뭐 했나요? 막아줬죠. 헌법 파괴자를 지키는 데 바빴죠.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네. 국회의원의 역할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본인 말대로 초선들 입 다물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점점점 좀 비상식적인 저는 이렇게 비상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나라를 운영하는 국회의원의 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염려되기도 하고 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 소환제 네. 빨리 법
발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국민 소환제 말씀 잘하셨어요. 정말. 빨리 아닌 사람은 끌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마 1호 대상이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네. 국민소환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어제 다시 나- 한번.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국민소환제 빨리 해야겠다. 아니 굳이 나경원 의원이 뭐 판사 출신이었다는 거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혹은 예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입법 기구로서. 저 정도 수준이면 너무 참담합니다. 솔직히. 그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데 네. 이제 자꾸 이러니까 우리 입장 저희가 입장에서는요 그냥 안 듣게 돼요. 안 소리네 들려. 그냥 이렇게 안 네. 듣게 돼요. 네. 본인의 말에 힘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네. 거를 그렇잖아요. 말의 힘이라는 게 소리 지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말의 힘이라는 것은 진정성과 내용이 있을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의원님이 양쪽을 다 경험하신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입체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굉장히 네. 다이나믹하다. 좋게 말하면 네. 대통령과의 만찬, 뭐 윤석열 때 만찬, 뭐 오찬 이런 거 하셨을 테고 예, 예.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얼마 전에 전체 의원 다 하셨죠? 연찬회 네, 네. 끝나고 네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을 것 같아요. 당 분위기도 그러고 일단 네, 네. 대통령도 워낙 대척점에 있는 예, 그 예. 캐릭터들이고 예, 예. 어떠셨어요? 우선 비교. 첫째 알코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게 가장 좀 컸고 알코올. 두 번째 장소도 국격과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용산에서는 사실은 무슨 요새 들어간 것좀 꼬불꼬불 들어가면서도 뭔가 위압감이 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 그랬었나요? 근데 뭐 청와대 영빈관 같은 경우는 영빈관에서 지금 행사를 계속해서 요즘 많이 하는 이어가고 것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요. 네. 가면 비용이 더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비용은 도리어 덜 드는 것 같아. 그렇죠. 청와대 어. 원래 그 목소리 있었으니까요. 근데 네. 국격이 느껴져요. 아. 그 영빈관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또 대통령께서 직접 식사를 모셔야 할 네. 국내에 뭐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나 이런 중요한 분들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국격과 직결되거든요. 네. 그런 우리 청와대 영빈관을 다시 쓴다는 게 참 좋았고요. 국격이 느껴져서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충성 맹세 일변도의 충성 경쟁장보다는 네.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간에 격려를 하고 발전적 아이디어와 국민들의 염려를 나누는 그런 네. 자리가 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좀 그런 차이가 좀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영상으로 올린 것 때문에 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저쪽에서는 저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확인해서 욕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국회의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네. 정기국회가 근데 제가 정기국회 보면서 참 신기해요. 왜요? 방학을 한 적이 없는데 개학식만 자꾸 해요. 아, 분명히 방학을 한 적이 없는데 개학식을 또 해. 그래서 네. 방학도 없는데 개학식만 안 해? 그래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네.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이 각각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데 꼭 같은 날 하고 작년에도 올해도 인천에서 같은 데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데였어요, 장소도? 아니 그 아, 인천. 지역이 같은 지역, 거죠. 지역. 지역이 아, 같은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녁 7시가 넘으면 을왕리 해수욕장에 다 같이 모여요. 민주당 의원님들 다 나오시고 국민의힘 의원들 다 나오시고 그래서 네, 거기서 어디서 이제 많이 본 사람들이. 또 기자님들 다 나오시고 하면서 네네. 해변가에 네. 갑자기 국회가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그대로 옮겨간 듯한 근데 네. 제가 두 워크숍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차이점을 좀 느꼈어요. 네. 국민의힘 워크숍은 뭐 좀 내용이 아무래도 민주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작년 여당일 때도 그랬거든요. 네, 네. 민주당 비판 비난이 중심이었고 근데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국민의힘 비판 비난을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것보다는 지금 민생의 어려움이 뭔지 또 AI 혁명 어떻게 할 건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 위주로 국민의힘 비난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뭘 해야 하는가에 집중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임 토의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분임 토의를 지역별로 모여요.
지역별로 지역별로 모이면 그거 이상하네요. 지역별로 모이면 이제 각 지역에서 네. 각종 특산품을 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기초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또 올라옵니다. 그럼 그걸 같이 또 나눠 먹으면서 네. 지역에 대한 얘기 맨날 모여서 하는데 뭘 또 근데 또 그렇게 움직이는데 거기까지 가서도 그렇게 보이는군요. 근데 지역별로 모여서 네. 뭐 발전적 얘기를 해봐야 지역 현안 정도겠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상임위별로 모이고요. 그게 맞죠. 상임위별로 모여서 네. 상임위에 각부 장관이나 차관들이 와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치열하게 합니다. 저희 외통위 같은 경우도 외교부 장관님, 통일부 장관님 오셔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우리 간에 치열한 토론이 있었어요. 정책 방향이 이게 맞나?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외교부와 통일부가 또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매우 다르죠. 그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네. 사실 제가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뭐지? 지역 현안 챙기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지역 현안만 챙길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필요가 없지요. 네, 네. 그냥 시의원들이 해도 되고 네, 지자체에서. 시의회에서 의견을 네. 모아서 시의장이 전달해도 될 일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나란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국정, 나라 운영에 네. 있어야지만 나라가 건강하거든요. 그럼 네. 당연하겠지만 상임위별로 모여서 국가의 방향을 논하고 장차관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뭐 챙겨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는 얘기를 나누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한번 더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토론을 직접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고. 재밌었어요. 네. 서로 막 언성도 높였을 것 같고. 언성도 높이고요. 국민의힘에서 못 봤던 모습들이에요. 네. 우리 국민의힘 지역끼리 모이면 언성 높일 일이 없어요. 그제 와 하고 네, 끝나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많은 언성 높이고 다투고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고 네.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자주냐 동맹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부터 앞으로의 미래까지 충분히 얘기를 나눴을 것 그게 같은데. 건강한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의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책 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다양한 갑론을방 토론을 치열하게 하는 거 이게 건강한 민주주의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초선도 얘기할 수 있는. 초선도 말할 수 있다. 초선도 네. 말할 수 있다. 네. 여기 선수는 의미가 없다. 초선도 얘기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초선을 입을 막아버린 게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사실 저런 나경원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는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올바른 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아쉽지만 네. 의원님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맨날 왜요? 왜 보면 맨날- 바로 가요. 맨날 보내드린대요. 네. 자주 더불어민주당 뵙겠습니다. 네 김상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